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시험 중 자주 실수하는 표현 모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자기도 모른 채 많이 틀리는 그러한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 보고 계시다 보면은 나도 저런 실수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서 제공되는 표현들 여러분 꼭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아쉽게도 교재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루지는 못해요. 어차피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모아놓긴 했지만 그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강의 보고 나신 다음에 교재도 꼭 학습을 추가로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주 실수하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자, 미션을 좀 드릴게요. 8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 2가지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고요. 즉 맞는 표현. 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 2가지는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6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멈추시고 어떤 2개가 맞고 틀린 6개는 왜 틀렸는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멈추시고 시작.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볼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똑바로 된 표현은 여거와 요거입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야채를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셀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왜 틀렸나? 자, information은 못 세요. 굳이 앞에 뭔가 수식을 해주고 싶으시면 a lot of가 있고요. 3번, pence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빼야 됩니다. 4번, step,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taff는 불가산 명사, 못 세는 명사이기 때문에 staff, s 빼고 members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직원들입니다. staff, members. 아니면 employees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5번이요. advice, 조언은 못 셉니다. 앞에 뭔가 여기다 표시를 했어야 되네요. 굳이 뭔가 수식을 하고 싶으면 some ad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6번은 맞고요. baggage, 짐이란 뜻이죠. 못 셉니다. S 빼야 돼요. 여러분 공항에 가지고 다니는 그 바퀴 달린 가방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분명 어디선가 캐리어 했을 것 같아요. 캐리어가 아니고 suitcase라고 합니다. 이 suitcase, 공항에 가지고 다니는 바퀴 달린 가방은 당연히 셀 수가 있고요. 하지만 baggage, 심지어 L로 시작하는 luggage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sunglasses, 강세가 여기에 오죠? S 발음 2번 해주는 중요한 단어. 다 같이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세요. sunglasses. 얘는 S, 복수가 붙어 있으니까 못 센다.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선글라스 하나란 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pair of, 이 pair는 P-A-I-R이죠. A pair of sunglasses라고 해주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자주 틀리는 전치사인데요. in과 at, 장소를 설명할 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자, 먼저 in이에요. 주로 대표적으로 실내 혹은 특정 공간 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너 꼭 그 안에 있어야 돼. 나가지 말고. 이럴 때는 in. 예문을 보면 he is in the building, 빌딩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리고 at는요 건물명, 건물 이름을 언급을 하거나 장소를 하나의 지점으로 볼 때, 즉 지도상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할 때 한 지점을 논할 때는 at. 예문과 함께 보면 let's meet, 만나자 어디에서 특정 지점, 광화문 스퀘어, 광화문 광장이다. 아직 정확히 차이점이 감이 안 잡히시나요? 다른 예문을 좀 볼게요. I'll see you. 나는 널 거기서 만날 거야. In the hotel lobby. 그 로비 안에서, 호텔 안에 있는 여러 장소 중에 로비 안에서 보자라는 거고요. 호텔을 건물명 혹은 특정 지점으로 볼 I'll see you at, 여기서는 건물명 뜻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At the Grand Hotel 이렇게요. 알겠죠? 뭐 신촌역에서 봅시다 라고 하면 at 신촌 스테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추우니까 밖에 나와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in 신촌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앉다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앉다. 일단 앉다, sit이죠. 보도록 할까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on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등받이가 없거나 허리를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꼿꼿이 세워서, 주로 이제 체어라는 것보다 잘 어울리는 단어가, 여러분 stool이란 단어 아시나요? 약간 그 바에 가면 있는 등받이가 없는 높은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뭔지 아시겠나요? 등받이가 없는 거,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털썩 앉는 거, 이런 건 이제 sitting on a stool 이라고 할 수 있겠죠. stool.
반면에 그 회장님 의자 같이 뒤로 이렇게 훅 기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남자분들 PC방 많이 가시죠. PC방 의자 같은 커다란 거. 이럴 때는 sitting in a chair를 쓴다라는 거. 뒤로 훅 기댈 수 있는 의자에는 in. 아셨죠? 아무거나 막 on 쓰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앉은 자세를 뜻하고요. 또 이번에는 어디 앉아있다 데스크와 테이블인데요. 의자랜다. 책상에 앉아있다라고 할 때 sitting on a desk. 이런 무슨 뜻이다? 그 책상 위에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본연의 용도로 의자 끌고 와서 책상에 딱 앉아있어요. 이럴 때는 뭘 쓴다? sitting at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식탁 같은 디너 테이블 이런 데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sitting at a dinner table 이런 식으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데스크나 테이블을 본연의 용도로 그 위에 털썩 깔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면 at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동사 sit과 잘 어울리는 on, in, at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입니다. prepare for가 있고요. 그냥 prepare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미션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요. 교수가 하는 거고요. 하나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둘 중에 강의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둘 중에 어느 게 교수가 하는 거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 어떤 게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멈추시고 검색해 보셔도 돼요. 시작. 해보셨나요? 어떤 게 교수일까요? 밑에가 교수죠. preparing for를 쓰면은 어떤 완성되어 있는 뭐를 대비한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뭐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이게 preparing for가 완성되어 있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고 prepare는요 그 자체를 기획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가 교수님, 위에가 학생이 되겠네요. 알겠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께 주말에 뭐 할 거야? 그럼 나 집에 있을 건데 그러면 I will stay in my home 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집에라고 할 때는 in my home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at home. 내 것이 당연한 맥락일 때는 my 이런 걸 쓰지 않아요. home 말고도 토익 스피킹에서 이런 맥락으로 잘 쓰이는 추가 두 가지가 work와 school. 어디야? 학교인데? 누구네 학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work와 school과 home은 태생적으로 my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회화 문맥 맥락상 쓸 수는 있겠지만 토익 스피킹 시험 중에는 in my home, in my work 이런 표현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음, 발음상 실수하는 부분인데 1번과 2번은 F와 P를 구분하는 키워드고 3번과 4는 L과 R이거든요. L과 R. 볼게요. 근데 1번 말고 2번을 바로 볼게요. 2번. 두 개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prefer, prepare. 이렇게. 지금 fer, F 발음과 P. F 같은 경우에는 위 이빨을 아래 입술에 올려놓고 해서 prefer 해주시면 되고 얘는 P는 입을 닫았다가 공기가 팍 터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prepare 이렇게요. 이게 F와 P죠.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실게요. prefer 따라하고 계신가요? 한 번 더. prepare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 밑에 애들이에요. L과 R이요. 보세요. 이거를 이 F와 P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prefare라고 했어요.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F로 시작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원어민이 알아서 머리를 굴려가면 이걸 말하려고 했구나라고 셀프 피드백이 되는데 이 L과 R 같은 경우에는요. long, wrong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못 발음하면 다른 뜻이 되는 단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right, right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L과 R은 조금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나마 L은 괜찮아요. L은 한글 리을처럼 long walk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R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R 연습을 조금만 해볼 건데 혀를 안쪽으로 입 속으로 말아서 꼰 다음에 소리를 내면은 R 소리가 나거든요. R 이게 R 소리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 그 개가 낯선 사람을 경계할 때 R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R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 하다가 R wrong,
are wrong. 이렇게 처음에 R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게 안 나고 wrong 이러면은 좀 이상한 겁니다. 또 이렇게 연습을 하면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are wrong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제가 읽으면 are wrong. 한 번 더 are wrong. 이게 R 소리예요. R만큼은 연습을 해둬라. L은 안 해도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4개 꼭 연습해 두시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mp3 들어가면서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교재가 없어도요. 일반적으로 N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D도 있고 N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여기서 검색해 봐도요. 거기서 제공이 되는 어학사전에서 제공이 되는 발음들의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셔도 되고요. 다음 모음인데요. 사실 자음보다 더 큰 문제가 모음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2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travel, trouble. 시작. travel, trouble. 이 에에서 입을 양쪽으로 쫙 한글 에보다 더 세게 당겨야 돼요. 알겠죠?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travel, trouble. 얘는 힘을 좀 빼시고요. 알았죠? 2번으로 갈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quiet, quiet. 여러분 시작. quiet, quiet. 이게 발음 문제가 아니고 읽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반대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조용한인데 이거를 quiet처럼 읽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안 되겠죠? 형태에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3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2 days, today. 다 같이 시작. 2 days, today. 얘를 읽을 때, 아니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얘를 읽을 때 얘처럼 발음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숫자 2를 세게 안 읽어서. 알겠죠? 저와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 days, today. 알겠죠? 좋습니다. 4번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but, boat, bought. 다 같이 시작. but, boat, bought. 얘는 힘을 빼고 짧게 but. 얘는 OA. 모음이 2개가 붙어 있어요. 모음이 2개가 붙으면 소리가 기본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모음이 O에서 U 소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boat, boat 이렇게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세요. boat, boat 이러면 안 됩니다. U 소리가 나야 돼. 넘어가야 돼요. O에서. 한 번 더. boat. 좋아요. 얘도 일단은 모음이 2개가 붙어 있어서 소리가 기본적으로 길고요. 얘는 바우 이렇게 모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턱을 내리시고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볼게요. bought. 한 번 더. bought. 굳이 쓰자면 그 태국 화폐 바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3개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but, boat, bought.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5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career, carrier. 이렇게. 다 같이 시작. career, carrier. 솔직히 얘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이거를 얘 뒤처럼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보세요. career. 강세 위치가 중요합니다. 2번째 음절 career 이렇게요. 그리고 6번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당기다 pull 그리고 POOL 그 수영장 같은 pull 그거죠. 모음이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소리가 길다라는 거 알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pull, pool 소리가 길게 나야 돼요. 저와 함께 시작. pull, pool, pool 소리가 길게 아시겠죠? 다음 여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EA 모음이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소리가 길어져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live, live 마찬가지로 8번도 reach, reach. 자 여러분 7번 저와 함께 시작. live, live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읽을 때 모음이 2개니까 길게 읽어야지 이런 걸 자각을 못하고 되게 빨리 읽으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거 감점당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파트 1에서 아시겠죠? 요새 그리고 파트 1 지문에서 이렇게 단음과 장음을 구분할 줄 아는가 이렇게 함정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애시당초 읽을 때 천천히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길게 읽어야 되는 거있지라는 거를 심지어 인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얻어 걸릴 수가 있는데 평소에 말이 빠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제 감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좀 조심해 주시고 파트 1에서는 항상 차분하고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이거 꼭 복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다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 사진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대면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예문 좀 읽어볼까요? 시작. A man is sitting across from her. 마주보고 있을 때는 across from 이란 걸 써야 되지 in front of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지하철도 한 사람이 앉아있고 우리 한국 지하철이요. 다른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있잖아요. 서로 쳐다보고 있죠. 이럴 때 내 앞사람 좀 이상한데? 이럴 때는 across from me 라는 표현이 더 좋다라는 거죠. in front of me 라는 표현보다. 서로 대면을 하고 있을 때는 across from을 쓰시라.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행용 가방 제발 그놈의 캐리어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캐리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한다? suitcase. 공항에 가지고 다니는 바퀴 달린 가방은 다 suitcase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hold, carry. 남자가 상자를 들고 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저 두 가지 표현을 주로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hold는요. 그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오래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아까부터 이 둘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hold. 근데 carry라는 거 무슨 뜻이다? 가지고 오다. 어딘가 막 이동을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나르다라든가. 알겠죠? 그래서 hold는 어딘가 막 이동을 시키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쥐고 있고 들고 있을 때 hold를 쓰지. 그래서 carry를 써야 되는 상황에 hold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어깨에 쥐고 막 나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he is holding보다는 carrying이 더 좋다라는 거 아셨죠? 넘어가 보죠. 다음에 파트 3와 6에서 우리 파트 3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뭐를 했냐는 질문에 When was the last time you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저와 함께 쭉 읽어볼게요. 시작. The last time I went to a library When was죠? 근데 여기다 is 넣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파트 3 때 그렇게 강조를 드렸죠. 시제 틀리면은 바로 감점 직행이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The last time I went to a library was 그리고 과거 시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시제 늘 조심해 주세요. 다음으로 I studied in there. in there이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들 쓰세요. 그런데 there이 부사기 때문에 앞에다가 전치사를 못 쓴다. 그래서 I studied there 이렇게 나가주셔야 맞아요. 오늘 제 현장 강의에서도 in there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학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rent와 borrow. 영한사전에 검색을 하면 둘 다 빌리다. 혹시 저 둘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렌트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명사, 렌트카, 렌탈 하우스, 렌탈 정수기 다 돈을 내고 빌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언어학자마다 저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다르지만 토익 스피킹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돈을 내냐 안 내냐. 돈을 내는 게 요거고 안 내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I rented a car. 만약에 I borrowed a car. 차를 빌렸다. 그러면 뭐 부모님 차나 동생 차를 잠깐 끌고 나간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요새 렌트카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루에 4만 원, 5만 원 내가지고 이제 보험 들고 그러면은 rented가 되겠죠. borrowed라는 거는 돈을 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I borrowed a book from.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에게 렌트를 했다. 돈 내고 빌린 거죠. 그럴 리는 없겠죠. 다음으로 이 둘도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comfortable. 여기요. 시작. convenient.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위에 거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시작. These shoes are very comfortable. 밑에 거 시작. This program is very convenient for work.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omfortable는 심신, 몸과 마음이 편안함, 안정감, 차분함. 반면에 convenient는 노동력을 절감시켜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심신이 안정된다고 해야 될까요? 육체적인 노동을 줄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후자잖아요. 내가 직접 안 걸어 올라가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comfortable이 아니고 되게 어색하죠. convenien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소파 되게 비싼 돈 주고 샀더니 우와 되게 편안하네, 포근하네. 이럴 때는 육체적 노동을 절약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is sofa 아니면 bed 이 침대가 매우 comfortable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두 개의 차이점 확실하게 분간해 두시고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런치를 먹을 거다. 여러분 3끼 breakfast, lunch, dinner 앞에다가 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he has brown hair 갈색 머리인데 brown hair 앞에다 또 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대머리에다가 하나 이렇게 슉 있는 거거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삼기 앞에는 어를 제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I'm going to have lunch. 이렇게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저와 함께 여기 읽어보죠. 시작. I studied English during과 for.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밑에 게 맞아요. 얼마 동안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게 둘 다 동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따라 나오는 게 수치, 30분, 2시간, 3시간 이럴 때는 for를 써야 되고요. for는 뒤에 숫자를 포함한 기간. 반면에 during은 기간 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숫자가 안 적혀 있는 기간들, 방학, break time 이런 것들. 그래서 during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방학 동안에 캐나다에 가 있을 거야. I will be in Canada. 언제요? During the winter vacation.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거의 끝나갑니다. Two times 아니죠. Twice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횟수, one time 이런 것보다는 once, twice, three times.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지역에 따라서 two times라고 하는 동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two times라고 하느니 twice라고 해라 라고 기억해 주세요. once, twice. 이 둘만 다르고요. 세 번째 이상부터는 그냥 숫자 플러스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bring과 carry. 이것도 아까 hold와 carry처럼 bring은 뭔가를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carry는 근데 나한테 온다는 느낌이 아니고 어딘가로 가지고 가버린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bring은 내 쪽으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건데 carry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거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 지금 바빠. 그러면 bring it to me. 이런 식으로요. He will bring a suitcase. 수트케이스를 그가 가지고 올 거야. 그가 이거를 날라줄 거야. 공항까지. 이런 느낌이죠. 나한테 온다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quiet, 조용한, silent, 조용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익 스피킹에서는 silent를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음산하거나 너무 조용해서 불길한데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quiet는 와 오늘 도서관 되게 조용하네 이런 느낌이고 silent는 진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까지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에서는 silent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 만약에 썼다 그러면 잘못 썼을 확률이 좀 높아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런치 타임. 와 그놈의 런치 타임 점심시간. 안 됩니다. 뭘 쓰라? 런치 브레이크. 알겠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 런치 아워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You have two schedules. 파트 4에서 많이 실수하는 표현인데 schedules는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to scheduled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뒤따라 나오는 복수명사. 그래서 우리 파트 4에서 to scheduled sessions 이런 표현 썼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pay for A, pay A. 아까 prepare처럼 pay for는 일단 예문부터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I paid for the shoes.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이거에 대한 리턴으로 돈을 낼 때. 반대로 for가 없으면요. 뒤따라 나오는 명사가 지급할 돈일 때.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예문을 보면 쉬울 거예요. Did you? 시작. Did you pay the tax? 세금은 응당 내야 되는 돈이죠. 그걸 낸다고 나한테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바로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죠. 먼 미래에 뭐가 지어지고 그런 걸 떠나서요. 당장 예를 들어 내가 신발 가게에서 돈을 냈으면 신발을 받죠. 바로 현장에서. 그렇죠? 근데 세금은 당장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not yet 저와 함께 시작. Not yet, but I paid. 아직이지만 나는 뭐를 지불했다? The water bill. 무슨 뜻입니까? 수도요금이요. 수도요금도 내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for 말고 pay 바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익 스피킹에서는요. for를 붙여서 쓸 일이 훨씬 많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정리가 안 돼요. 어느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시간은 떨어지고 그럴 때는 pay for로 가시면은 좀 더 잘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험 중 자주 틀리는 실수하는 표현들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강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표현 말고도 교재에 있는 추가 콘텐츠를 꼭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번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